네, 대변수 점검부터 한국 증시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볼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타증권 이강혜 부장님, MJ스탁 신학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에 일본 증시가 16,000선이 깨지고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가속이 되면서 시장에 또 주식시장에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증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강희 부장님, 네. 지금 일본 증시가 이틀 만에 거의 8%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지금 시장 오늘장은 열리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증시와 이 국내 증시가 그렇게 동조화가 크게 일어나냐, 뭐 이걸 먼저 좀 따질 필요가 있겠죠. 네. 물론 일본 경제, 특히 이제 일본 경제가, 경제뿐만 아니라 뭐 세계 경제가 뭐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2월 29일 날 이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좀 빠지고, 특히 이제 뭐, 그저제 충격파를 좀 줬는데, 우리가 볼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뭐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은 일본 경제 뭐 신뢰도에 완전히 금이 갔다. 예. 그리고 뭐 2분기 때 소비세 인상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내수도 만만치 않다. 뭐 이게 다 들은 얘기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엔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그러니까 뭐 시중에 뭉쳐져 있는 돈을 꺼내 가지고 이제 쓰게끔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다. 뭐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뭐 엔화 매수를 막 하다 보니까 뭐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엔화 약세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반대로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또 은행주도 주가가 떨어진 거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사실상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재가 났을 때는 저는 뭐 호재를 좀 찾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대일 무역 관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뭐 약간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완전히 긍정적이진 않죠. 그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일본과의 동조화가 그렇게 많이 안 됐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만의 어떤 호재거리를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일본 경제 어떤 심각한 수준, 뭐 여기뿐만 아니라 해치펀드의 어떤 공매도 이런 부분이 그 세계 경제를 더 짓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도 점차 좀 완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신학수 대표님, 일본 증시 이렇게 폭락을 했고 급락한 배경과 함께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 증시가 언제 살아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엔화 자체가 안전 자산화 성격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방금 전에 또 이강희 부장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121엔대에서 현재 보니까 113엔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엔화가 급락을 했다. 즉 초강세를 보인다라는 부분이 안전자산화 성격되어 있는 엔화 자산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베노믹스가 정말 실패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8,000선이었었던 이 니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2952이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15,000선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8,000선에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위치에서 정책적인 오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뱅크 오브 재팬의 구로다 총재께서 지금 뭐 그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 위치가 적용될 수 있는 그 범위를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을 했다면 사실상 뭐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민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현재 위치가 물가가 아주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 있는 위치에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 자체가 오히려
안전자산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일본 증시에 작용을 하면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사실상 한국 증시와 비교를 해서는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느냐, 저 코스피 지수와 니케이 지수가 동조를 했었느냐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일본과 반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쟁 업종 같은 경우, 그래서 이강희 부장께서 얘기했던 뭐 자동차 업종이나 이쪽 부분도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악재가 만연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호재적인 부분을 하나씩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악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재가 들어왔을 때 변곡, 즉 변화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뭐 주시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히려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본 증시와 우리 증시 동조화 현상 그리 강하지 않은 만큼 이 안에서 좀 악재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좀 호재를 찾아보자.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 비롯한 이 수출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엔화라든지 국채에 계속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투자 심리가 굉장히 냉랭해지면서 뭐 보관료를 지급을 하더라도 안전자산, 국채를 사들이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공포심리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향후 자금 동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이강희 부장님께서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익히 알고 있는 부분 이런 거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 주시장에서 이제 뭐 매도를 이제 주시장에 이제 위험 자산을 매도를 해서 그 안전 자산인 일본의 경우는 이제 뭐 엔화를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뭐 엔화의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 안전 자산 어떤 쏠림 현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또 논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신국과 그다음에 선진국의 어떤 지금 통화 전쟁 사이에 여러 가지 헤게모니가 얽혀 있는 거죠. 사실 뭐 조금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면 일본의 어떤 엔화 강세가 뭐 국내 시장에는 호재다. 이건 아주 단편적인 논리죠. 그렇지만 또 중국도 봐야 되는 거고 뭐 미국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일본의 엔화 지금 일본의 최근의 어떤 폭락이 국내 시장에 강하게 뭐 호재로 작용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물음표를 꼭 찍어야 됩니다. 뭐 두 나라 관계만 보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시중 자금, 뭐 자금 동향 전망 이런 부분은 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은 뭐 강세가 계속 좀 유지될 것이다. 뭐 12일 날 뭐 이 재무장관 회의랄지 중앙은행 총재가 만나서 뚜렷한 어떤 뭐 해법도 나올 것도 없겠지만 뭐 그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계속 그 선호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이고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연휴 동안에 이런 악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우리한테는 좀 안도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오늘 제 시장을 잘 봐야겠죠. 오히려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어떤 외국인들이 섹터 내 매도를 칠 것이냐. 그러니까 동반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좀 높아진다면 여전히 당분간은 좀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를 쉽게 잠재우지는 못하는 그런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학수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중 자금의 흐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아주 가속이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국채를 사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까지 뭐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위치에서 위험 자산으로 투자를 한다,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한국보다 일본이 신용등급이 훨씬 더 낮지만은요. 일본 같은 경우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일단은 뭐 그 경제력 자체적으로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엔화의 효용 가치는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지요. 이 위치에서 일본과의 그 경쟁 기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수출주에 관련된 부분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일본 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렇다면 글로벌 시장이 훨씬 더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요. 비교 우위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고 현재 위치가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워놓는다면 물론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경쟁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네. 일단은 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자금을 뺐다라는 그 상황은 1월 달에도 분명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도 마무리되는 그런 성격에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펀드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관들이 아무 일도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조 이상의 자금이 펀드 플로우, 즉 기관 투자자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이런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위치에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 자체적인 부분은 그래도 견조했다. 다른 나라보다 덜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설 연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잠잠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위치에서 그 투자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작용을 하면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은요. 이 부분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위치까지 넘어간다면 시간이 필요할 부분이라는 얘기죠. 견조한 한국 시장 내부에서는 견뎌낼 수 있는 만큼은 좀 참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여기에 호재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완화된 흐름에 대한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그래도 마무리 국면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 만큼 좀 호재를 좀 찾아보자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이 어두운 장에서도 좀 호재를 찾아낼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선진국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 또 국채라든지 금리에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주빈 기자가 계속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유가 약세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 선진국 국채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설 연휴 전날인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과 프랑 환율은 각각 2%가량 떨어졌습니다. 경기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진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세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4거래일 동안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 같은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경제 불안, 그리고 국제 유가의 추가 하락,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이 고조된 데 기인한 것이고, 이 같은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여객 시장에서 원화 환율과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등에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외환시장이 열리면 연휴 기간 중에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가 반영되면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빈입니다.